네. 자, 토마토 이슈 이제 3부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도,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 코스닥 좀 다 양대 지수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좀 꽤 많이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관들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속절없이 좀 무너졌습니다. 장 후반까지 저점을 낮추면서 거래를 마감지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양 매수가 유입이 됐지만 역시나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 하락 영향도 적지 않게 받은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으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상당히 우세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방향성도 역시나 중요한데요. 자세한 이야기 국내 이슈 체크인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홈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양태준 대리와 어떤 얘기들 좀 나눠볼지 저희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배당락 이후의 동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배당락 이후의 주가 방향, 도무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우선 이제 어제까지 주식을 사셨으면은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오늘은 이제 배당량에 걸리게 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평균 6년 정도의 평균치로 봤을 때 물론 뭐 상승이 할 수도 있고 뭐 시가 대비해서 하락할 수도 있지만은 그 평균 대비 한 마이너스 0.3% 정도 하락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뭐 상승하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는 점치기가 힘들지만은 전체적인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더 높은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배당락 때문에 하락을 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서도 상당히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 물론 어제 같은 경우도 배당 이제 락 걸리기 전일이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좀 많이 좀 우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좀 하락 쪽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거에 대한 여파가 좀 오지 않을까. 특히 또 외국인 쪽도 자금이 어제도 나갔는데 오늘도 나가는 현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하락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좀 실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유입됐던 이유가 배당 포인트를 보고 많이들 이제 접근을 했었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배당락 이후에는 기관 매도세도 좀 거세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점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 쪽 특히 뭐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뭐 지난 9일부터 24일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2,500억 이제 매일매일 이제 순매수를 진행해 왔는데 특히 기관들의 접근 포인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 종목들이 뭐 성장성이다 아니면 그런 부분들로 접근한 게 아니고 향후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접근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순매수세가 들어왔으면 이제 어제까지도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도 매도를 하겠지만은 특히 기관들 쪽 매도에 충분히 좀 더 이제 포인트를 좀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관들은 이제는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관점까지 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들어왔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차익 매물 실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외국인들 매물에다가 기관들 매물까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 하락이 조금 더 우세한 그런 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배당락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지수의 하락은 사실 뭐 지수가 보합권에서 머문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풀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외국인들 보면 그전 12월 초반보다는 매도세가 상당히 또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적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배당락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지요? 우선은 뭐 당장 매수 전환을 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면은 전체적인 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는데 지금 보시면 12월 2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 전환이 되면은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당분간은 이게 연말까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게 폐장 전까지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외국인들도 올해는 넘기자라는 관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배당 포인트로 단기적인 포인트로 이렇게 좀 접근했는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배당 포인트보다는 좀 전체 시장 흐름을 보면서 접근하자라는 포인트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보다는 장기적.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당락이 끝났다라고 해서 이제 뭐 바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기관들의 차익 매물로 나오고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또 안정됐을 때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파는 게 아니고 이제 일부 대형주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라든지 한국전력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를 해서 그런 이제 일부 좀 특정한 종목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니면은 저가 매수로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도 좀 이렇게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러한 이제 특정적인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매도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도세는 아무래도 이제 폐장 전일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폐장 전일까지는 계속 좀 매도세가 이어질 것이다. 아무래도 좀 분명히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 거래량이 분명히 좀 매도세가 줄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매수세로 좀 전환이 지금 될 듯 하면서 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좀 시장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까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매수 전환으로 가야 되는 포인트가 좀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전체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도 지금 매도의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과연 언제쯤 매수 전환을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동안의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겠지만 큰 폭의 하락은 이제 없을 것이다. 이제 왜냐면은 이제는 하락에 대한 부분이 진정이 되고 이제 횡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러한 포인트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무디스에서 한국신용등급도 상향을 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라기보다는 이제 신흥국적으로 자금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는 한국 시장으로 먼저 좀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체적인 역사적인 부분을 봤을 때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 같은 경우도 다시 포트를 재편성하는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 개선도 좀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이 넘어갔을 때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시각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이제 갖춰졌는데 과연 그 시기가 언제일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악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언제 전환점 우리가 맞게 되느냐를 준비하게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한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구성해 나갈지요? 지금 신규 편입보다는 우선은 좀 관망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제 폐장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그런 폐장 이후에도 또 지금 이제 신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휴장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신규 편입보다는 어느 정도 현금 확보가 좀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배당 관련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지금 뭐 이익 구간이다 그러면 차익 실현 해서 배당까지 이제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월 4일날 이제 2016년 첫 개장을 하는데 그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쪽 수급을 좀 파악을 하시면서 신규 편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규 편입보다는 지금은 현금 확보에 나서면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때다라는 전략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폐장일까지는 좀 더 어두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월 효과를 기대해 봤을 때 수급적으로도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인내를 갖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메리츠존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